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산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월 600만 원을 벌 수 있는 직장인 부업 후기입니다. 제가 이제 직접 해보았고요. 해본 후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이게 광고를 할 때 뭐 600을 벌 수 있다, 1000만 원을 벌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광고가 막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접해보셨을 테지만 땡땡 파트너스라고 해서 보험사들에서 출시하는 어떠한 보험 설계사 이런 부업 같은 거거든요. 쿠팡 파트너스 같이 약간 그런 건데 사실 이 파트너스의 특정 회사를 제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않는 이유는 어떠한 회사에 대해서 선입견이 생기시는 거를 제가 좀 막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회사를 다 떠나서 이 보험 설계사라는 부업을 하실 때 꼭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두 가지 장치를 조금 강화시키고자 회사명을 말씀드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일단은 파트너스는 되게 많은 회사에 있어요. 현대에도 파트너스가 있고요. 저기 메리츠에도 파트너스가 있고요. GA 당근 파트너스도 있고요. 되게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 가끔 이제 보험 설계사 시험을 치시고 그거를 부업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주부분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광고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이걸 명확하게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제대로 된 인수인계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의아해서 인터넷에도 이게 괜찮나요? 좋나요? 뭐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해본 사람으로서 광고성이 아닌 그냥 실제 후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 스토리텔링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스토리텔링 위주로 말한 거에서 주의할 점만 콕콕 집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Let's go! 지금부터는 한 개인이 느낀 실사용 후기입니다. 첫 번째, 자격증 따기. 처음에 그 회사로 내가 여기 자격증을 따겠다 라고 신청을 하면은 회사에서 직접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료도 주고요. 그리고 실제 시험 일정도 잡아주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시험 때까지 한 2주 정도 기간이면 충분하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고 문제풀이 열심히 하면은 바로 합격하실 수 있으세요. 난이도 정도는 운전면허증에서 살짝 더 높은 정도?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또 방심을 하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은 바로 떨어질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해서 되게 비슷한 단어가 많이 나오고 비슷한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헷갈려요. 되게 자주 많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과정에서 시책도 받고요. 막 되게 선물도 많이 받고요. 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독려를 되게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첫 번째 허들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 허들만 넘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격증을 딴 상태라서 더 이제 좀 활동하시기가 편하시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단계가 되게 전 의아했어요. 뭐였냐면 회사 측에서 뭐 인수인계 자료나 이런 걸 넘겨주시는데 자료도 뭐 한 몇 년 전쯤에 만든 명확하지 않은 자료 같은 거 그런 거를 넘겨주셨고요. 뭐 어디 가입해라 말씀은 하시는데 그 가입 경로, 루트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보통은 여기 사이트 가입하시면 돼요 하고 URL을 넘겨주는데 처음엔 어디 가입하세요? 어디 가입하라고 해서 인터넷에 치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두 번째 거 가입하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묻고 답하고 하면서 하나하나 프로그래밍 설치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자격증을 딸 때는 그냥 자격증 공부거든요. 자격증을 따더라도 실제 실무에 대한 상식과 이해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그냥 무개념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죠. 프로그래밍 사용 방법, 그리고 뭐 보통은 종합보험을 드는 사람도 있지만 종합보험이 너무 괜찮은 사람들은 이걸 들어줘야 된다. 이런 실사용에 필요한 그런 노하우 같은 거 절대 알려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거를 배우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 멘토는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본사로 바로 연결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 뭐 더 윗대가리가 있어서 얘가 만약에 나한테 이상한 작업을 쳤을 때 이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만한 뭐 이런 게 딱 이렇게 마련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죠? 만약에 이 사람이랑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랑 안 통하면 더 위를 만나서 야, 얘 좀 이상한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기업이 되게 투명하고 대화도 잘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완전히 영업 쪽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야만 모든 게 다 소통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랑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도 안 돼요. 되게 좀 애매하죠. 그래서 뭐 이거 안 해줬어요 저거 안 해줬어요 이렇게 말하면 얘가 기분 나빠가지고 나한테 알려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살 이제 꼬드겨가지고 하나씩 정보를 얻어내는 식으로 제가 터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무개념 상태로 계속 있다 보니 저도 뭐 보험 설계를 누구를 해주기도 어렵고 제 자신도 뭐 보험을 들기도 어렵고 해서 그냥 가만히 놔뒀습니다. 근데 이 멘토라는 분이 대뜸 저보고 종합보험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합보험을 건든다는 건 사실 제일 큰 보험이고 환급성의 보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취소를 하면은 그 모든 돈을 땅에다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큰 보험은 원래 잘 건드는 게 아닌 건데 제가 벌써 7년째 납입을 했던 그 보험을 대뜸 새로운 그 파트너스로 바꾸라는 거죠. 황당했습니다. 안 바꾼다. 내가 부족한 보장에 대해서 새로 가입할 의향은 있는데 그렇게는 바꿀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아무따 설계서를 저한테 넘기시고는 그냥 이렇게 가입해라. 가격도 너무 세다. 그럼 재설계를 해달라 이랬더니 재설계도 안 하시고 그대로 계속 저한테 똑같은 것만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입해라. 이렇게 가입해라. 그래서 싫다. 못 가입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계속 종합만 건들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에 그 설계서가 저는 좀 너무 많이 이상해서 제 주변에 보험 설계사로서 활동하시는 20년째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랑 14년째 활동하시는 분 두 분께 이제 보내드리고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이런 파트너스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자꾸 나한테 이 설계서를 가입하라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고 두 분께 보내니까 두 분 다 공통적인 의견. 그걸 왜? 네가 7년 동안 납입했으면 23년만 납입하면 평생 보장되는 걸 지가 뭔데 건들어? 그리고 심지어 네가 어린 나이에 가장 쌀 때 가장 보장 좋을 때 들어놓은 그 보험, 그 설계사가 누군진 모르겠는데 이거는 보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 가족 들어줄 때나 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거 보험을 그냥 들어준 게 아니라 엄청 꼼꼼하고 세심하게 들어준 거라고. 이게 보장 내역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병 하나 걸리면 이거 이렇게 중복으로 받을 수 있고 되게 다양하게 타먹을 수 있게끔 이 사람이 설계해 준 건데 새로 그 파트너스라는 멘토라는 사람이 설계한 거는 난잡하기 그지없다. 원래 있던 보험 내역을 복붙했는데 심지어 그마저도 나이를 먹어서 네가 너무 비싸지니까 보장 내역을 더 줄였다.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만 다 옆에다가 계속 이렇게 붙인 거죠. 지금부터 30년을 다시 납입해야 되는 말 같지도 않은 보험을 들고 와서 너보고 들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두 분이 똑같이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어떤 항목이 언제 필요하고 이런 거를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제가 가입한 회사의 멘토에게는 듣지도 못했던 말을 전혀 모르는 타 회사의 두 설계사분들께 하나하나 다 집어서 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저한테 필요한 그 안보장만 들을 거다라고 하니까 저보고 이제 그 멘토라는 분이 그럼 네가 설계서를 만들어서 나한테 줘라. 나 사실 보험 잘 모른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들었던 대로 보험 설계를 해서 보내드리니까 그대로 설계서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 제가 설계한 대로 보험을 들어줘 놓으시고는 저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많이 물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궁금한 거 하나도 없고 내가 뭐 물어보면 하나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보장 내역까지 하나하나 따져서 설계한 건 저였어요. 심지어 그 보장이 이제 곧 끊기는 보험이 하나 있었어요. 올해 한 11월 때쯤에 딱 끝나는 그 보험이 있었는데 그게 꽤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끝나기 전에 마지막에 턱걸이로 그 보험만 들었거든요. 그렇게만 했지 실제로 그분이 설계해 주신 건 사실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수입이 어떻게 나냐? 보통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험을 누가 들으면 17개월 또는 12개월 동안 이 보험을 계속 들고 있어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보험을 들고 이 기간 동안에 해지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선지급 받은 걸 그대로 먹을 수 있어요. A라는 친구가 왔어요. 이 친구 보험을 가입시켰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수당을 보험회사는 선지급 받는 제도예요. 제도이기 때문에 12개월 동안 해지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12개월치를 보험 설계사가 다 먹는 거죠. 그래서 보험 들 때 몇 개월 동안은 절대 해지하지 마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선지급 제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렇게 지금 보험료를 지급해주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에 이 사람이 중도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수금이라고 해서요. 내가 다시 그 돈을 토해내야 됩니다. 회사에 돈을 줘야 되거든요. 바로 여기서 문제입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가입해라 들어라 영업을 다 해놓고서 실제로 가입을 했어요. 가입해서 땅땅땅이 됐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보증보험을 들라고 저한테 보증보험 그 비를 내라고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게 앞서 말씀드린 환수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모든 보험 설계사들은 회사로부터 빚을 질 수가 있어요. 이제 A, B, C를 다 보험을 가입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1년치 수당을 제가 선지급 받았겠죠? 근데 B가 한 2개월 만에 그만둬 버렸어. 그러면은 B에 대한 수당을 다시 회사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안 돌려주고 도망쳐 버리면 이러면은 굉장히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험을 이만큼 가입을 시킬 건데 만약에 이 사람이 중간에 가입 취소를 해가지고 돈을 줘야 되는데 못 줬어. 그럼 보증보험사에서 그 보험회사로 돈을 선지급을 먼저 하고요. 저는 그 보증보험에 그 돈을 다 갚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 제도적 장치 때문에 보증보험비가 발생을 해요. 보통 한 6만 원에서 10만 원대? 파트너스는 그렇게 많이 가입을 시키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보험료만 내면은 충분히 한 1년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 일절 안 해줍니다. 네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만 계속 얘기하면서 사람을 설득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요. 이런 설계사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본인 보험을 바꾸시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 보험을 바꾸시거나 본인이 새롭게 보험을 드시거나 하실 수 있거든요. 본인의 보험은요. 청약 철회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세요. 보험금 다시 돌려줘요. 나 이거 가입 안 할게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험 설계사가 자기 보험을 들면요. 한 달 이내에 청약 처리가 안 됩니다. 그냥 보험 취소해주세요 하면은 그 돈 내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상당히 좀 그렇죠. 네. 이 부분도 거의 대부분 회사에서 잘 설명도 안 해줘요. 진짜 나쁘죠. 그냥 사람 하나 딱 오면은 계속 실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내가 몰랐던 사실들이 계속 밝혀질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네가 하면서 배우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험 설계사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유념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걸 배우면서 느꼈던 거는요. 이 계약과 어떠한 보험 같은 거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고 정말 그걸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구나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제가 보험 하나를 가입했고요. 원래는 종합보험 정도 한 달에 한 14만 원 정도 내는 종합보험 정도 들면요. 수당이 그 다음 달에 한 150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조금 3, 4만 원짜리 들었어. 그럼 다음 달 수당에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그 보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죠. 환급금이 있는 보험이냐 아니면 없는 보험이냐 실비 보험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수당은 조금씩 천차만별로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거를 그 달에 들면 다음 달에 이제 수당이 바로 선지급으로 나오는 그런 방식인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제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만 콕콕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격증은 허들이 높지만 그 자격증을 따는 데까지 체급이라든지 아니면은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따보면 좋다. 그리고 2주 정도 공부하면 운전면허보다 조금 더 높은 난이도로 가볍게 탈 수 있다. 실제 보험을 들 때 그 보험 회사에 있는 원래 기존 멘토나 아니면 상급자가 갑자기 종합보험을 대뜸 건들려고 할 수도 있고 설계를 잘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러니 만약에 종합을 무조건 건들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면서 봐야 되고 인터넷으로 하나하나 보장 내역 찾아보면서 아니면 다른 회사 설계사들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찾아내면서 이 보장 내역이 제대로 된 게 맞는지 리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3번, 무조건 멘토빨. 내 멘토, 선임 상급자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보험업계 자체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일했다가 그냥 금방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고요. 오히려 자기가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 등쳐먹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무조건 신뢰할 필요는 없다. 신뢰를 하되 굉장히 이 사람이 일을 잘하고 꼼꼼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잘 따지셔야 돼요. 그러면은 나도 얘만큼 무조건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그거 하나하나 다 짚고 확인하셔야 돼요. 보장 내역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사실 국내산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인이라서요. 하나하나 그냥 임기응변을 다 치려면요. 일단 기초 공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을 정확하게 잘 해내야 이 임기응변에 능해지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노 베이스인 설계사가 대뜸 내 선임 설계사라고 와놓고 나한테 제대로 된 인수인계도 안 해주고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탁 쳤는데 무당처럼 술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냥 정보만 이렇게 하나하나 던져주는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뢰할 수 없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면요, 진짜 경계하고 보셔야 되고요.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을 필요가 없고, 내가 그 사람의 지식 정도는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 새로운 파트너스한테 인수인계가 충분히 가능한 능력 있는 설계사가 붙었는가에 대한 의구심부터 들었어요. 나한테 영업을 치는데 나보다도 더 모르는 것 같아. 이 파트너스 가입 이후에 제가 느꼈던 거는요, 일단 나도 내 설계를 못하면은 남의 설계도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회사를 믿을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해서 내 보험 설계를 똑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남들 것도 똑바로 볼 수 있고요. 갱신형, 비갱신형, 뭐 비례형, 정액형 이런 것들도 다 따져가면서 공부를 해줘야 돼요. 저는 일반적으로 제가 이걸 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보험은 그때마다 딱 그 보장이 해지되는 보험들이 있거든요. 최근에는 암 주요 치료비, 뭐 비례보상형 뭐 이런 것들이 보장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사람들이 많이 들었었고요. 이제 올해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는 간병인 보험이 또 이제 하나가 없어집니다. 이게 유형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그 간병인 보험은 실제로 내 가족의 이름 석자만 적어도 보험료를 탈 수 있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따져서 내가 병원에 자주 입원하는데 간병인 보험을 하나 들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용하시겠죠? 그리고 내 가족 이름 석자 딱 적고 내 가족이 나를 간병해줘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메리트 있는 거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험사마다 다 비교를 해서 여기가 제일 싸네? 하고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사 전체를 관할하는 파트너스인지 아니면 하나만 관할하는 파트너스인지 약간 그런 걸 구분하고 하는 것도 저는 꽤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보험사는 하나의 보험사를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그게 장점이고요. 여러 개 보험사를 관할하는 거는 비교 분석을 해서 이 사람한테 맞는 걸 선택해 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죠. 네. 가입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 보험금을 타먹을 수 있을 때도 약간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그런 설계사가 가장 고객들한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 어렵겠다. 보험 지식과 상식을 더 높여서 활동을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추천하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추천합니다. 추천 너무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을 아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적당히만 알면 안 되고 파고 들면은 결국에 내 인생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보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재테크를 잘하셨어요. 주식도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보험도 진짜 좀 지식이 많으셨어요. 보험에 대한 지식도. 그래서 제 친구가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나이에 자전거 보험을 들어서 많이 다쳤었는데 다칠 때마다 보험료를 다 타셨고요. 그런 식으로 아이의 그런 병원비나 이런 것들도 다 보장을 받으시면서 되게 꼼꼼하게 삶을 좀 챙기셨던 부분이 있어요. 사실 보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활용하고 이런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냥 장롱보험처럼 여기 안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내 일상생활과 직결해서 내가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걸 충분히 받으면서 살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설계사가 될 때까지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재테크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보험도 무조건 필수적으로 공부는 같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추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보험 들어서 중간에 해지를 해버리면요 6개월 동안 설계사 활동을 못합니다. 그런 페널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선택했을 때 페널티를 어떻게 먹냐 이런 것들도 다 그 회사에 물어봐야 돼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험 설계사 부업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나요? 매우 추천하고요. 대신에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을 너무 믿지 말자. 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